오늘 이제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애기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예, 지금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예.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태어났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졌던 데가 30살이었어요. 그때 컴퓨터 한 대 값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예. 7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최고였는데 그때 포니가 350만 원이면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컴퓨터가 이게 비쌌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사양 컴퓨터를 손에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걸 카톡이나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하시면 스마트폰을 못 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 책도 쓰고, 예, 이메일도 뭐 당연히 주고받고, 팩스도 이 스마트폰 기능 안에 있습니다. 아세요? 예, 팩스도 팩스 번호 알려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팩스 보내려고 관공서를 찾아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구글 앱에 들어가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팩스라는 걸 쳐서 다운받으시면 여러분의 고유 팩스 번호가 뜹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 거기를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기 기능, 받기 기능 다 되는 거예요. 정부 24에 들어가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 토지대장 다 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동사무소에 가는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호적 등본 다 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싼 1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시면서 너무 안타깝게 쓰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적한 모든 이런 기능들이 중앙 데이터에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어서 그걸 빅데이터 기능이라 그래요. 그 빅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계속 좋은 내게 딱 맞는 영상이 기다렸다는 게 딱 뜨잖아요. 그게 누가 하고 있을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TV 채널을 계속 뭐 140개 케이블 TV에서 찾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여러분이 음악을 한 3번 연속 들으면 여러분이 즐겨 듣는 음악을 AI가 눈치채고 어떻게 돼요? 제일 앞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띄워줍니다. 제가 손자가 4명인데 손자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내올 거 아니에요? 애기들 동영 안 오면 유튜브에서 애기들 동영상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종일 유튜브에서 애기들 노는 동영상만 자꾸 유튜브에 뜹니다. 이게 다 뭐냐?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이제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이란 놈이 처음에 하나 둘을 배울 때는 인간이 입력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가 자기를 교육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딥러닝이라 그래요. 옛날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뒀는데 이겼잖아요. 5번 중에 4번을 이기고 1번을 졌어요. 근데 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영원히 못 이깁니다. 왜? 이 친구가 계속 어떻게요? 계속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고차원적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자, 왜 인터넷 시대가 무서우냐면 이런 자료들을 모을 때 우리는 겨우 친한 친구 카톡방에서 한 30명 정도의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캐칭을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구글 번역기가 있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구글 번역을 치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정도로 번역이 돼 나왔는데 지금은요 거의 90%가 됩니다. 무서운 속도를 변하는 거죠. 그럼 이제 100%가 아니라 110%가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제가 말하는 것을 타자처럼 받아치는 앱이 있어요. 예,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거의 90%로 제가 말하는 것을 문자로, 그러니까 타이핑 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제가 글을 쓸 때 이제 인터뷰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주고 한 장당 3,000원을 주고 쳤어요. 그러면 책 한 권을 하려면 100만 원 정도 알바비가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음성을 틀어놓고 하나는 옆에 앱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근데 띄어쓰기는 못하더라고. 띄어쓰기는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거의 얘가 다 그대로 타자를 쳐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점점점 고도로 발달되면서 어떤 유혹에 시달리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런 딥러닝이 가속화되면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는 속도보다 훨씬 앞서가서 2045년이 되면 사람이 인공지능의 이 학습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특이점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이점의 시대. 근데 경상도 사람이니까 바람이 좀 통하죠, 그래도? 저도 경북 영덕이 아기 때 고향이라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하고 교감이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학습 기능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이 최고점에 올라서 이제는 도대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지점에 오르게 될 그 특이점의 시대가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두 가지구나. 뭘까요? 인공지능을 이기는 방법은 스위치를 빼는 거예요. 스위치를 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숨어있는 이 인공지능들의 기능을 완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제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앨런 머스크, 그죠? 이 친구는 사람의 이 뇌파가 전자파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생각으로 타자를 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미 개발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 타자 친 글자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는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 사람의 이 데이터가 대단한 인공지능의 한 정도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는 용량의 초과가 있지만 인공지능은 어때요? 용량의 차이가 없어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의 의식을 컴퓨터로 다 옮기는 기능. 그럼 내가 몸이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이야. 근데 깨어났어. 옛날 기억이 다 지워졌어. 그러면 컴퓨터에 옮겨놓았던 이 사람의 생각을 뭐요? 디지털화로 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인류가 원하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하는 거는 경각심을 좀 가지죠. 경각심을 좀 가져야 야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자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하는데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차 산업은 뭐예요? 농업. 2차 산업은 교환업. 3차 산업은 자본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1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노동으로 하던 일들이 최초로 뭐예요? 기계로 하게 된 때를 1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언제요? 그렇죠. 영국에서 왓슨이라는 사람이 뭐요? 전기 기관차를. 주전자가 물이 끓으니까 어때요? 뚜껑이 들썩들썩. 근데 그 위에다 돌을 하나 올려봤어요. 돌을 올렸는데 물이 끓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돌을 밀어내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힘이면 물의 비등점을 이용해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얼음도 만들지만 전기로 만들 수 있겠구나. 전기는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대한 기관차를 움직이는 힘까지 발견해내고 처음에는 기관차를 만들 목적이 아니라 방적기계. 영국은 면이 안 나는 나라예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모밖에 없어요. 양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신사들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면티가 없기 때문에 최고로 비싼 양복은 어떤 옷이냐? 500수가 넘으면 고급 옷이라 그래요. 500수가 뭐예요? 단위 면적당 옷이 몇 개냐? 그래서 그 기술인데 그 기술에 사용된 게 뭡니까? 바로 전기기관을 돌려서 방적을 사람이 하던 것을 엄마들이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배틀을 가지고 턱 쳐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 기능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걸 만들어내니까 영국이 그 직모 산업을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건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뭐 요즘은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테슬라. 테슬라가 뭘 발견한 거예요? 전기는 발견됐는데 이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테슬라와 에디슨인데 이 두 사람이 전등도 발견하고 그죠? 모터를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뭔가 기계를 움직이려면 거대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모터는 뭐만 있으면 돼요? 전기를 만드는 곳은 따로 있고 그거 전기선을 쏘아주면 조그마한 모터를 가지고 엄청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긴 때를 뭐라 그래요? 바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1970년대 말부터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처음에 뭐 우리하고 비슷한 세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리안 기억납니까 혹시? 천리안만 해도 뭐예요? 대단했죠. 문자만 주고받아도 야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통신 비용 없이 전화비가 비쌀 때니까 통신 비용 없이 번기도 하고 얘기도 주고받는다는 게 참 신기했죠. 그때 이용했던 게 뭡니까? 전화선이었어요. 인터넷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화선이니까 모뎀이란 걸 통해서 전화선을 쓰니까 얼마나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요. 제가 히트를 친 책이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책이 제가 딱 7년 전에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 쓴 편지였는데 이 아이들이요 이 인터넷을 통하여 배우는 것도 많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더 깊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3차 산업혁명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돈을 제일 많이 잘 버는 회사들을 빅테크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즉 큰 기술력, 무슨 기술력?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력 가지고 하는 모든 업체들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핫한 업체가 어디냐면 쿠팡이에요. 쿠팡.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몰고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어디 가요? 홈플러스 가는 게 아주 유행이었죠. 홈플러스 안에 가서 여러분이 뭐 쇼핑만 합니까? 그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푸드코트.
거기서 한 바퀴 쫙 돌고 일주일치 음식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시켜 먹는데 예전에는 하나밖에 고르라 먹을 수 없었는데 푸드코트 가면 음식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국식, 나는 뭐 양식, 나는 한식에서 같이 먹으면 그 재미였는데 지금 여러분 홈플러스 어디 가도 푸드코트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없어졌어요. 또 이전만큼 홈플러스가 안 돼요. 전부 적자예요. 왜요? 이제 그런 거 재미없다는 거야. 집에서 뭐예요? 오늘 시키면 새벽에 도착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그걸 아느냐는 거죠. 그게 빅데이터예요. 자, 구미 여기 도서관 주변에 사는 어머니들을 보니까 책을 많이 사더라. 근데 주로 어떤 책을 사더라. 이런 게 뭐예요? 빅데이터에 저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요 건축 물류단지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을 70% 채워놓고 잘 안 찾는 물건만 30% 채워놓는 거예요. 그럼 물류 비용을 줄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한번 바람이 불면 뭘 많이 사더라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맞추어서 배송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3차 산업혁명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것이 사물 인터넷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예. IoT라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앉아 계시잖아요. 예. 이제 앉아 계시면 앉아 계시는 동안에 이분의 이제 열을 다 체크를 해요. 누가요? 의자가. 기분을 다 체크해요. 예? 그러려면 여기 다 뭘 심어야 될까요? 인터넷으로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능들이 다 수직 기능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 아버님이 나갈 때는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가는 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 천편 일률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버님은 건강이 안 좋으면 만보계로 주는 거야. 이분에게는 책을 한 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물들이 다 기억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빅데이터로 수집이 되어버리면 누군가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하고 싶은 장난스러운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벌써 생기고 있어요. 벌써. 금치글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터넷, 구글에 이런 데다가 어떤 단어들을 입력하면 아예 뭐 검색이 안 되게. 특정 정보들이 안 되게. 예. 그걸 이미 뭐요?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우리의 작은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그런 좋은 거 아니에요? 50m에 하나씩 뭐가 생기는 거예요? CC 카메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은 잘 잡지만 나의 사생활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오면서 점점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전적인 일자리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부의 거의 대부분은 적어도 20년 안에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혀 필요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죽은 아이들도 많지만 살아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죠? 어떤 아이들이 살아났을까요? 말 잘 듣는 아이가 살았을까요? 삐딱이가 살았을까요? 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엄마들은 애기들이 자꾸 어떤 애기들이 원해요? 말 잘 듣고 착하고 순응하고. 그럼 결국 가는 직업은 뭘까요? 선생님이나 공무원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시국가예요. 전부가 공무원 되기를 원해요. 이 정부 들어서 20만 명의 공무원이 늘었어요. 25개? 문시 덕분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두고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교육은 학습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아이들은 학만 해도 안 되고 습만 해도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학과 습을 같이 해야 돼요. 학은 뭐예요? 한문을 보시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는 표시. 맞죠? 아들 자자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들고 있는 폼이 학이에요. 그러니까 학은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책으로 해야 된다. 독서를 해야 된다. 습은 뭐예요? 날개 긴 우자가 2개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예.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에임이라는 애기가 제가 동영상이 다 있는데 이게 못 보여드리기 참 안타까운데 말로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에임이라는 아이가 아빠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아빠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숲속을 헤매다가 기러기알 12개를 발견해. 14살 애기니까 사춘기니까 모성애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알을 전부 갖춰봐서 에디슨한테 배운 대로 등부를 가지고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 12마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새끼가 생긴 거예요. 자기 새끼가. 왜? 조류는 눈을 뜨고 5분 안에 보는 물건을 물어본다고요? 엄마로 인식하는 각인 기능이 있어요. 각인 기능. 그래서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책임이에요. 집에서 닭처럼 키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러기는 어떤 새예요? 철새예요. 그죠? 추울 때는 남쪽 플로리다로 갔다가 더울 때는 어디로? 캐나다로 오는 그 철새인데 이 엄마가 된다는 것은 이 기러기에게 3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뛰어다니는 것. 또 주로 어디서 먹이를 먹어요? 물에서 고기를 잡아보니까 수영하는 법. 3번째는 반드시 플로리다로 갔다 오는 날아갔다 오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제아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감시원은 이거 못 키운다. 그냥 기증해라 했는데 이 얘기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아빠를 설득합니다. 아빠를 설득해서 감기가 좋아져요. 왜? 아빠는 발명가라서 행글라이더를 만들 줄 알거든. 그 아이가 행글라이더를 만들어 배워서 이 기러기를 데리고 플로리다까지 간다는 얘기가 유명한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입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보시면 무료니까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새를 날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새가 나려면 날아. 이렇게 나는 거야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 말로 가르칠 수 있나요? 아마 말로 자전거 타기를 가르칠 수 있으면 그분은 노벨상 받을 거예요. 수영하는 거 말로 가르칠 수 있나요? 안 돼요. 연애하는 거 책으로 연애 배우는 분들 요즘 많아요. 그죠? 연애 이거 말로 되나요? 아무리 코칭해보세요.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그리고 이 선업은 또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남자의 속성도 알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의 속성을 알면서 아이고 막 대충 이 정도면 살아야 되겠다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 그 세를 당해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예? 남자들이 마음껏 좀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여자가 좀 오픈이 돼야 게임이 되는데 여자 근처도 가지 마. 손도 잡지 마. 동의 없으면 뽀뽀도 하지 마.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애기들이 연애를 해보지 않고 오죽하면 모소리란 말을 쓰겠어요. 못해보다 한 번도 여자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좋은 사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자꾸 이쪽으로 가시니 결국에는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약간 허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심한 거는 규제를 해야 되지만. 또 그래 말하면 저번에 또 꼰대네 이러지 마시고. 우리 벌써 첫사랑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을 느꼈어요. 우리 반에 애 하나가 있는데 이쁜 거야. 이거 타고 다니는 걸 뭐라 그러지? 그때 되는 게 있었거든. 이거 뭐 타고 다니는데 멀리서 보면 야
근데 걔가 전학을 가버렸어. 평생 걔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 연애 감정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회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학습이라고 할 때 습자는 뭐냐? 새가 자기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배우는 것이지 말로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되면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의식이 이제 바뀝니다. 소유에서 자꾸만 뭐예요? 공유 개념으로 가요. 저도 렌트카를 타고 다닙니다. 비용으로 치면 조금 저렴해요. 네. 그런데 왜 렌트카를 타느냐? 첫째, 보험료를 안 냅니다. 네. 두 번째,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고급차를 타면 의료보험이 올라가는데 저는 의료보험도 자동차 고급을 타도 안 올라갑니다. 네. 근데 왜 예전에는 소유를 했을까요? 그것이 자랑거리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내가 고급차를 타면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집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는 자꾸 뭘 장려합니까? 예. 연금주택. 죽을 때 되면 70대면 국가에다가 집을 주고 매달 200만 원씩 받아 쓰고 돌아가시면 그 집을 국가에 주는 이런 쪽으로 모기지가 발달하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소유보다는 공유, 누리는 개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런 시대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과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사고의 패러다임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너무 판이하게 바뀌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혁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혁명. 그쵸? 혁명인 거예요. 우리와 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이 우리를 이해할까요? 전혀 이해 못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뭐 이만갑에도 많이 나오고 사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공항에 탁 들어오면요. 공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화장실을 보낸답니다. 남쪽에서는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가르치려고. 그럼 화장실 들어가서 살고 싶대요. 전 세계에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나라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이거는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미국도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화장실 가면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에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소독력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소변기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내요. 여자들은 잘 모르시겠구나. 응? 요즘 비데도 앉자마자 뭐예요? 기본 물이 쫙 한번 나와요. 냄새 없어요. 이게 다 뭐로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컴퓨터 센서가 숨어 있는 거예요. 편리는 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우리를 어떻게 옥죄는 날도 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필요한 인재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이것들 꼭대기 위에 서서 이것들이 결국 발전되었을 때 어떤 기능을 행할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안전장치들을 뭐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인문학적인 사고, 융합적 사고, 그리고 아주 삐딱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쿠팡이 지난 4년 동안 4조의 적자를 봤어요. 아시겠죠? 근데 올해 5조를 흑자를 봤어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손정희가 4조를 그냥 밀어줬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년 적자를 봤어요. 왜? 쿠팡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10원이라도 싸게 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굳이 기름값 들여서 가지 않아도
훨씬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개별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단가도 낮추었지만 본인들도 어떻게 돼요?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왜? 시장을 점령하려고. 그것이 4년 동안 한 거예요. 그 4년의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맛이 길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마 올해만 이마트가 80개 정도 문 닫았고요. 삼성 홈플러스도 18개 정도가 문 닫을 거예요. 점점 없어집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삼성 홈플러스에 들어가서 정직원만 돼도 감사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려요.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시급을 8,500원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뀐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홈플러스 가면 계산대에 계산원이 없어지고 다 뭐예요? 스스로가 찍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데가 다이소인데 다이소에 갔더니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찍어요. 한 명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400만 개예요. 10년 안에. 이게 무슨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대를 잘 보세요. 인류가 걸어온 시대가 첫째는 A 시대였어요. 무슨 시대? A는 뭐예요? 군사의 시대. 즉, 뭐 우리 세계사 배우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모든 역사는 다 뭐예요? 침략의 역사였어요. 나당전쟁, 살수대첩, 명량대전 다 뭐예요? 전쟁 얘기예요. 예전은 이 약탈 경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사람이 작은 사람을 지배해서 재산도 뺏어오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나는 노예를 부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머슴을 했던 사람, 노예로 부림을 당했던 사람 다른 뭐예요? 다 전쟁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옵니까? 무역의 시대가 옵니다. 왜? 전쟁을 너무 하니까 너무 상처가 많아. 그래서 이제 항해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A라는 지역은 금이 풍부하고 B라는 지역은 양모가 풍부해. 그럼 둘을 교환을 하면 약탈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서로 윈윈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청나라는 세계의 부의 3분의 1을 거머쥔 때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면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단 때문에 전 세계의 부를 다 걸머쥐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흑자 무역을 하니까 중국을 상대로 청나라를 상대로 무역을 하던 영국 네덜란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무역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편이었어요. 그래서 미얀마 이런 지역의 아편을 생산해서 어디에? 홍콩으로 통해서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협정상이 싹 없어져.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세 그때는 모든 물질이 은으로 통용되던 시대입니다.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청나라가 갖고 있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돼요? 이 청나라에 있던 은이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편을 통해서.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뭐예요? 아편 전쟁이에요. 안 뺏기려고. 네. 이런 식으로 무역을 통해서 세계가 발달하다가 이제 시기가 오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공장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는데 결국에는 가만 생각하니까 자본을 띄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유대인의 상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무역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는 힘이 이 금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금융이 발달한 것은 당연히 어디였을까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금융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때 홍콩이 금융도시가 된 이유는 영국의 금융이 뭐예요? 홍콩이 그대로 이식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면 내가 저쪽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은행에다가 이렇게 신용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100억 원어치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신용장 끊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신용장을 끊어주면 상대에다가 돈을, 그럼 이 사람은 물건을 신용장을 믿고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요때 뭐가 보니까 금융의 발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벤처 사업을 해. 벤처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큰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금융가가 빌려줘요. 그럼 이걸 캐피탈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벤처를 성공해요. 그러면 주식이 상장돼서 10배, 20배, 100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무슨 시대? 바로 자본주의 시대.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시대예요? 바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점 어떻게 바뀐다고요? 네, 내본주의 시대로 가면 네. 이전에는 자본가에게 가서 돈을 요구하고 빌렸어요. 근데 이제는 뭐요?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본가들이 어떻게 와서 내 돈 좀 쓰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 이쪽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본주의 시대에서 보면 제일 실패한 나라입니다. 왜요? 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다 공무원이. 창의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머리 쓰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일정량 내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아이들 키울 거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집 못 사요. 내본주의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내본주의, 뇌를, 우리의 뇌는요, 이 머릿속에 있는 뇌 세포가 4,400억 개예요. 4,400억 개. 이 4,400억 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신이 있다면 신이 공통적으로 4,400억 개의 뇌세포를 주셨어요. 근데 몇 프로를 사용한다고요? 5%도 사용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인공지능 AI 기능보다 더 큰 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이 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의 뇌를 따라올 수는 없다. 왜? 가장 비근한 예로 사람은 향기로 기억되는 게 많아요. 맞죠? 엄마를 얘기할 때 뭐로 기억합니까? 엄마 냄새로 기억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제가 연애를 해봤거든요. 여자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끌리더라고. 이해가 돼요? 있어야 뭔가 끌려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향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런 감성. 물론 지금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음악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성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만들어요. 그러면 무한한 능력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인간의 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뇌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 진짜 특이점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문명의 힘, 이 거대한 문명의 힘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인공지능까지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겁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것마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애들을 사고로 키워놔야 돼요. 이게 통합적 사고라는 거예요. 융합적 사고라는 거예요. 한 부분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키워놔야 돼요. 뭘 사물을 보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추측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해가 돼요? 음악이 힘든데 이제 그까지.
엄마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것까지 하라고요? 아니, 할 수 있으니 너무 쉬워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리를 발견했고 그 원리를 가지고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적용해도 똑같이 되더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책도 120권 이상 썼고 별로 놀라지도 않은 책 몇 권씩 썼어요? 네? 책으로 50% 봤어요? 네? 아까 16살 그 책은 5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네. 바깥에도 지금 아마 소개를 해놨을 텐데, 네. 우리 개정 정보판도 나와서 4차 산업, 오늘 그 책 때문에 온 거죠? 4차 산업 혁명 시대도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 그 책을 오늘 우리 대경 출판사에 오셔서 같이 하고 계신데, 책도 내주시고 오늘 촬영도 해주시는데, 그 책 꼭 읽어보세요. 내가 아들에게 게임 중독에 걸린 아들에게 썼던 15년 전의 책을 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편지예요, 편지. 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 익혀요. 예. 마치 누가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적혀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이해하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질지도 고민하게 되고 또 물어보게 돼요. 애들이 이걸 물어보면 엄마가 야 4차 산업혁명 뭔지 아니? 나 가서 배웠는데 이거래. 그래요? 뭐 어떻게 배워서? 엄마도 배우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4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졌는데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안 똑똑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 영재 발굴 그 보셨잖아요. 그 보면 6살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풀어요. 그러면 내 새끼를 보면서 6살 아이가 작곡을 해요. 엄마 생각나서 작곡을 착 하니까 놀래. 왜 내 새끼는 안 그래 될까? 분명히 2살 때는 천재였는데 맞죠? 2살 때는 다 천재였어. 우리가 다 천재인 줄 알고 키웠는데 이 가봐버리가 문제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것만 해결하면 대한민국 금방 지초가 될 텐데. 예. 인구만 좀 1억 정도 늘어버리면 미국도 제낄 수 있는 나라예요. 그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그걸 말해왔어요. 예. 우리는 한 번도 4% 밑에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 정부 들어서만 0.9%로 내려갔어요. 그래, 그건 금방 회복해요. 마음만 먹어. 그죠? 자, 어떻게 얘기 되는가? 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둔재가 될까? 그걸 제가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아이는 신이 이 땅에 보낼 때 다 천재로 보내주십니다. 여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키워봤잖아요. 여러분이 뒤집기 가르쳐줬어요? 이거 참,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걔네들 한 3, 4일 고생해요. 그래 안 그래요? 뒤집기 한번 하려고 울고 불고. 근데 여러분 유튜브 가면 뒤집기라고 치면 수천 건이 올라오는데 엄마들이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거만도 또 지켜보대. 그거를 지켜보더라고. 그게 습이야, 습. 아시겠죠? 딱 90일 되면 뒤집으려고 노력을 해요.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 90일 되고 100일 되면 거의 다 뒤집어요. 내가 4번째 손녀가 이제 70일 됐는데 50일까지는 잠만 자니까 3kg 태어나니까 7kg 돼지가 됐었죠. 근데 언제 살이 빠지면 뒤집기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왜? 근육을 움직이고 시간 노력을 하고. 그때 애들이 잘 보세요. 뒤집기 고생하다가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 팔이 문제야. 이 팔이 안 빠지는 거야. 그죠? 근데 어느 날 지가 딱 팔을 펴고 딱 하면 제일 먼저 누구 얼굴 봐요? 엄마 얼굴 딱 보면서 웃어요. 이건 뭐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젖빨 때도 시작하는 습이에요. 쉽게 젖을 물려주면 안 돼요. 지가 더듬어 찾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 힘을 무슨 힘이라고 그래요? 정먹는 힘을 키워줘요. 근데 너무 쉽게 저통을 물려줘. 너무 쉽게 분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은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야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들 밥 안 먹는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만약에 굶기세요. 하루만 굶겨보세요. 진짜 거짓말을 못하고 똥 빼곤 다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엄마가 걱정인 거야. 먹어라. 떠먹여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학습이 틀린 거예요. 섭은 뭐예요?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새가 날개짓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먹이를 들고 먼 나무까지 흔들어요. 안 갖다 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날아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더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예. 뒤집기 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기어가려고 이렇게 뒤로 가는 놈도 있어요. 기어가기 연습하다가. 분명히 앞으로 가려고 연습하는데 뒤로. 그것도 참 기술이야. 근데 걔는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가르쳐 줬나요?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시냅스는 뭐냐? 뇌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과 뉴런이라는 시냅스, 연결해주는 전기줄이 시냅스예요. 아시겠어요?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 줄이 있죠. 그 금줄이에요. 금은 제일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그걸 조그만한 반도체 기판 안에 얼마나 많은 선을 만들었느냐가 어떻게 돼요? 그 반도체의 집중도가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집중도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서 수출액의 30%가 반도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전기줄이 시냅스예요. 시냅스는 평균이 1조개고요. 똑똑한 사람이 1000조개입니다. 아시겠어요? 뇌 세포 하나는 저장장치예요. 근데 저장장치를 뭐요? 연결해주는 전기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전기줄은 태어날 때 자동으로 1조개가 생깁니다.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예 엄마 뱃속에서 탁 나오는 순간부터 4400여 개 뇌세포와 1조개의 시냅스가 자동으로 생겨요. 이 기능 안에는 음악도 할 수 있고 말도 배울 수 있고 기어다닐 수도 있고 이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살아보면 필요 없는 건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가지치기.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도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건 자꾸 잘하잖아요. 뭐 친구 사이도 잘하기도 하고 만남도 줄이기도 하고 잘하는 것처럼 이 시냅스는요. 1조개가 생겼다가 점점 줄어드는 아이가 있고 엄마들의 노력에 의해서 1조개가 2조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4조개가 되고 근데 이 늘어나는 건 뭐예요? 2배씩 늘어나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을 먹으려면 수타면을 먹으려면 칼국수가 빠를까요? 기계가 빠를까요? 수타가 빠를까요? 빨리 생각해요. 기계가 빠르다. 자, 기계가 5분에 할 수 있는 국수의 양은 2그릇이에요. 칼국수가 할 수 있는 거는 10분 지나야 한 4그릇 만들어요. 근데 수타면은요, 3분이면 12분 만들어요. 왜요? 종이를 8번 접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천재예요. 호주에 있는 아이가 운동량 많은 종이를 가지고 8번 접어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해가 돼요? 8번 접으면 512번이 돼요. 그럼 9번 접으면 1200. 10번 접으면 2400가닥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냅스는 그렇게 늘어나요. 뭘 통해서? 욕구와 자극을 통해서. 욕구를 일으키는 건 아드레날린입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이가 우는 건 뭐예요?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시켜주면 돼요? 안 돼요? 뭔가 줄 때는 그 아이에게 끌어내는 게 있어야 돼요. 쉽게 하면 안 돼요. 아이를 잘 키우는 어머니는 도서관이나 놀이터 데려가도 놀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관찰만 합니다. 근데 잘못 키우는 애미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럼 걔는 그 틀밖에 몰라요. 똑같은 사물이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보느냐는 그 아이에게 달린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맞장구를 쳐줘야 돼. 점점 더 그래야 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애기들은 엄마를 하나님이 엄마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6개월쯤 지나면 사진 기능을 줍니다. 무슨 기능?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요? 낯가린단 말 쓰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매일 보니까 사진이 찍혔는데 제 3자가 나와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울어요. 왜? 기억한 얼굴이 아니거든. 오늘 자기만 이뻐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적어도 한 10분에서 20분간을 어르고 달래면서 얼굴을 각인시켜주면 그때 안 울어요. 무슨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 기능.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냐면 책은 다 기억 못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장면들은 기억나요? 안 나요? 다 나요. 특히 그이와 함께 걸었던 낙동강. 그날 바람이 불었지. 냄새까지 기억이 나. 벌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놈 놔버리고 도망갔지.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장면은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기억을 못하고 글자는 기억 못하는데 장면은 뭐예요? 다 기억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능이 있어서? 교과서를 읽으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장면을 공부하던 생각을 해서 그때 몰입해서 먹던 그 책이 어떻게 해요? 글자 그대로 보여요. 이 기능이 6개월부터 계속 나와요. 그 증거가 뭐냐? 아이들이 글자도 모르는 놈이 공룡 이름을 다 외워. 혹시 그런 애들 키워보셨어요? 멋진 애들은 자동차 이름을 다 외워. 영어도 안 가르쳤는데 BMW 75년산 소나타 EG, TG 다 외워. 왜? 무슨 기능으로? 그렇게 어떻게 계속 자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진 기능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냐? 독서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독서가 중요하냐? 오늘 이 이야기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부탁을 했는데 독서가 왜 중요하냐?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엄마가 책을 읽고 웃고 울고 또 얘기해주면 어디가 애기들은 뭐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 책을 훔쳐보게 돼요. 글자도 모르면서. 글자를 계속 읽어주면 애기들이 따라서 엄마 없을 때 앉아서 엄마가 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 페이지에 가면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글자 몰라.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뭐요? 장면을 가지고 엄마가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배운 글자를 배운 아들은 글자 알파벳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벌써 4살 되면 글자를 깨쳐버려요. 글자를 뭐로 기억하기 때문에 문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기억을 해요. 이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달된 아이는 사물을 쫙 한번 보면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애는 그 들은 얘기가 음악으로 나오게 돼요. 왜? 우리에게는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보이고 색깔을 보면 음악으로 들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뭐예요? 날 때보다 다 가지고 나온다. 다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왜 없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집에 엄마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산업사회 이후로
모든 엄마들이 다 뭐예요? 맞벌이라는 명목으로 애기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누군가에 맡겨버리고 엄마들은 바빴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은 애기가 적어도 햇살반에 들어갈 때까지 4살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끼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힘든데. 아니라니까. 그 끼고 산 그 4년이 대학을 장학생으로 가게 만든다니까. 그럼 국가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 북유럽의 나라들은요, 유아가 4살 될 때까지는 직장을 안 보냅니다. 네, 안 보냅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그런 말을 시작할 때부터는 30%만 일하고 30% 월급을 줍니다. 4살이 되면 절반을 일하게 하고 절반만 줍니다. 경력이 단절 안 되도록.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이 되어지는 원리는 모든 게 다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어머니한테 받은 영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양 격언에 신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누구를 만들었다? 엄마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내 애기한테. 그리고 영재가 된 애들 잘 보세요. 엄마들과 애착관계가 잘 된 아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엄마들의 눈치의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 엄마가 즐거워할 일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 엄마를 실망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는 아이들은 연애할 때도 여자를 그렇게 잘 해줘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엄마한테 상처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더더구나 책을 읽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첫째,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책을 읽어준다. 여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책을 읽어줘. 그래서 자기 전에 꼭 30분씩 책을 읽어주세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책을 눈으로 볼 때는 눈 기능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려주면 뭐예요? 눈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눈으로 상상을 해요. 귀는 쫑긋 세우면서 경청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엄마가 옆에 그냥 냄새를 맡는 향기가 기억나요. 3가지가 다 움직여요. 그러면 머리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더더구나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아까 전두엽은 앞머리를 말하는데 이 앞머리는 인간의 작전 사령부예요. 이 앞머리는 뇌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 다발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뇌를 잘라서 열어보면 전두엽이 순두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을 잘라보면 흑두부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보여요. 이게 뭐예요? 전두엽이에요. 그 거미줄은 뭐란 얘기죠? 시냅스가 얽혀있다는 거죠. 좌우로 많이 얽혀서 아주 흑두부처럼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사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두엽은 뭐로 발달하냐? 사람의 머리가 발달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당, 2번째는 산소, 3번째가 중요한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그 도파민은 뭐냐? 도파민은 성취로 말미암아 나와요. 성취로. 뒤집기 할 때 애가 웃는 건 뭐예요? 도파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얘가 맛을 봤어요. 수고의 끝에는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도파민이라 한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물건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물건을 짚으면 웃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가 웃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많이 웃겨야 돼요. 그래서 애기들이 웃기지도 않은 일을 보고 계속 웃어요. 반복해주면. 그죠? 그 엄마는 미치죠?
얘가 이 장면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걸 반복해줘. 그럼 뭐야? 도파민이 펌프처럼 푹푹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하루에 서너 번 해줘보세요. 그 아이는 뭐예요? 만들어진 시냅스가 안 없어지고 더 생기는 거예요. 그 기능을 뿜어내는 게 6개월부터 거의 4년이 필요한데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유아원에 맡기고 할머니한테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애기 좀 봐주세요. 그 애기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애기만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고 뭐요? 아이와 교류를 해야 돼요. 자극을 줘야 돼요. 하다 못해서 엄마 미안한데 엄마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우리 애기한테 책 요거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야지. 좀 봐주세요. 종일 보고만 있어요. 봐달라고 하면 안 돼요? 놀아주세요. 따라합시다. 놀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요. 근데 유아원을 맡겼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이 한 7명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점심 먹고 재우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한 6년 다니면 애들이 6년 퇴행해서 와요. 돈은 돈대로 줘요. 애기만은 1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래도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애착이 잘못되니까 애기들은 애착 결핍이 나요. 애착 결핍이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애착 물건을 가지고 다녀요. 어떤 애들은 엄마 옷,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점 살성이 높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누가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엄마한테는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해도 아이고 이쁘 근데 유아원에 가면 똥 쌌어? 씨했어? 아니 했어. 눈치를 봐야 돼요. 각인이 돼요. 왕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ADHD 발병률이 제일 높아요. 30%가 넘어요. ADHD. 이해가 돼요? 뭐가 안 나와서? 도파민이 안 나와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잘 나오게 해주려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읽어주면 시냅스가 전기가 통하는데 내 세포는 화학작용이라는 도파민이 시작하지만 도파민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돌기가 있는데 여기는 전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전자파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화학물질, 도파민, 가바 이런 것들로 움직이지만 연결고리에서는 전기신호로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 전체에서 알파파에서 델타파까지 파가 나와요. 이 파를 지금 발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 수도 되고 줄일 수도 있고 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컴퓨터로. 근데 이 시냅스에 책을 읽어주면 마이멜린이라는 물질이 도포가 돼요. 마이멜린이라는 단백질이 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를 한 번 더 감아줘가지고 더 빨리 정보가 가도록 만들어줘요. 뭐 해주면요? 읽어주면. 아까 선생님이 몇 살까지 읽어줘야 되니까 말 안 듣는 50대 아빠한테도 읽어주세요. 아빠들이 자꾸 바깥을 도는 이유는 아기 때 엄마들을 많이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리워서 자기 얼마 꼭 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닮은 이 마누라가 안 친절해. 엄마보다 더 잔소리가 심해. 자꾸 어디를 찾아가느냐? 오빠라고 부르지도 자꾸 찾아가요. 거기 가서는 10만원, 20만원 장난을 그냥 써버려. 오빠라는 말 한마디. 오늘 막 기분이다. 특히 구미 사람들. 내가 잘 알지. 구미 공단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술상을 탁 준비해놓고 기다렸다가 어서와요. 힘들었죠.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거 싸잖아. 자, 내가 한 잔 따라줄게. 많이는 먹지 마. 힘들었지. 오늘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얘기다. 여기 머리 여기 누구 봐 누구. 책을 읽어주는 거야.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다들 연애를 어떻게 하셨을까? 아,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남자가 왜 돌아다니는지 아시라니까. 지금 뭔가 애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 그 순간만 잠재우면 되는 거야. 그 끼만 잠시 잠재우면. 예? 그리고 기도 후벼주고 누가 내가 팩 해줄게. 얼마나 말 잘 들어요. 팩을 내가 알았어 해봐. 그럼 그 달만 안 할 말 다 하는 거지. 예.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가정경영이라는 게. 예? 큰 돈 안 들이고 말이야. 예? 그리고 주머니에 다 뺏어내는 거야. 오빠 오늘 서비스인 거 알지? 3만 원만 받을게. 월급에 또 가입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또 애들 가져다 사주고 도서관에도 보내고. 자, 이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셔가면요, 한 6살 때까지 하면 애들이 엄마 없을 때 책을 보기 시작을 해요. 글자도 몰라도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사진 기능을 가지고 자꾸 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기억이 돼요. 여러분이 단어를 이해할 때는 단어 먼저 배웁니까? 뜻부터 알고 외웁니까? 단어부터 먼저 배워요. 맞죠? 그러다가 누가 이게 설명해주면 아, 그 뜻이 그 뜻이고 나중에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고급 언어를 쓰셔야 돼요. 애기라고 끄댔죠? 이러지 말고 이거는 형이 상학이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고급 언어를 써야 돼요. 책도 뭐요?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여서 어려운 글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기억하다가 텔레비나 다른 데 얘기하면 아, 그 뜻이구나 하고 링크가 돼요. 그 링크를 연결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시냅스. 시냅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달으면 아, 깨쳤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공부는 뭐로부터? 독서로 시작해서 독서를 끝나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 몇 페이지예요? 250페이지예요. 그거 2시간이면 다 보는 내용을 6개월 가르쳐요.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이 엉터리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250페이지에 2시간이면 다 보잖아요. 그걸 6개월 가르친다니까. 그것도 문단을 잘라서. 그럼 기억이 더 안 돼. 통독을 시켜야 돼. 아시겠어요? 처음에 하기 시작하면 처음 한번 쭉 읽어봐. 요점 정리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서는 요점 정리하고 분단별로 나눠봐. 숲을 보고 나무를 그리고 세상 이파리를 찾아야 되는데 숲은 안 가르치고 나뭇잎을 자꾸 설명하니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통합적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교과서를 보다가 모르면 뭐예요? 학습 관련 만화를 사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깨쳐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자꾸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성취감을 줘야 돼요. 아, 내가 발견하니까 기쁘다, 즐겁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것을 가장 잘 연구하신 분이 로버트 루트건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쓴 책인데 한 15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책을 읽었다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이 출판사에서 저보고 학생용으로 만들어달라고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생각의 탄생이 밖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조금 중학생용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네. 이분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생각을 창조해내는 원리는 12가지, 13가지다. 13가지다. 그 순서대로 된다. 그럼 첫째가 뭐냐? 첫째가 관찰이다. 그래서 애들이 언제 관찰을 하느냐? 심심해야 관찰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진짜 심심했어요. 저는 얼마나 심심했는지 개미들하고 놀았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뭐 구미에 사니까 뭐 저보다 훨씬 금이 많이 봤을 거예요. 개미, 거미, 벌꿀. 그래 안 그래요?
종일 움직이는데 뭔가 흐름이 있어. 또 비가 오면요. 제가 언덕 밑에 살았는데 언덕 밑에서 물이 나와요. 뻥뻥뻥뻥뻥. 샘물이 쏟아나는데 그 샘물이 신기한 거야. 올라오는데 모래를 통통 튀기면서 올라와. 그걸 1시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이 나올까? 관찰. 관찰은 뭘 해야 된다고요? 심심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심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영화관 갔다 와서 국악원 가야지. 산수는 피아노는 학원을 6개 보내. 125만 원 들어가. 근데 애들은 아씨 얼마 전에 텔레비 그런 말이 나와서 아씨 영화관을 왜 보내? 난 미국도 안 갈 건데. 미친. 보내는 입장도 황당하고 배우는 자기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내가 미국 갈 일이 없고 미국도 안 좋아하는데 왜 영어를 배우라고 하는 거야? 에? 갈 이유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갈 이유를 생기느냐. 얘가 미술에 너무 조예가 있어. 뭐든지 그려. 그럼 이제 얘가 다른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림만 그려서는 미국 못 가. 그럼 뭐라고? 왜요? 네가 나중에 훌륭한 미술가가 되면 가서 해외 전시하는데 너한테 그림 물어보면 네가 한국말로 답이 되겠니? 영어로 답해야지. 엄마는 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너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만큼은 영어라도 단어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알았어요. 그러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게임하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는 거 뭘 할 게 아니라고. 게임의 그 수많은 단어들이 다 영어잖아요. 뜻을 알고 외워봐. 자극만 주면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이건 여러분밖에 못해. 왜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 아이를 만들었잖아요. 속속들이 알잖아요. 네가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확 집어넣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림만 있으면 또 안 되죠? 의무도 있잖아요. 이 의무가 뭐냐?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1년 놀려도 괜찮아요. 그 1년 놀리라고 뭘 만들어줬어요? 국가에서? 자유학년제까지 만들어줬잖아요. 저는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를 넘어서 자유학교로 가자는 사람이에요. 왜 학교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도 애들 학생들이 떨어져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원래 자기 주도 학생들이 잘된 애는 더 공부 더 잘해요. 올 수능 보세요. 분명히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절대 학교라는 제도와 장소가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자, 아까 보신 주니어 탄생, 생각의 탄생은 중학생용. 그럼 애들은 또 하나씩 가르쳐내니까 관찰왕, 상상왕, 추상왕이라는. 네. 첫째 관찰을 해야 뭐가 생겨요? 상상력이 생겨요. 상상력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추상능력이 생겨요. 추상능력이 생기면 거의 천재가 된 거예요. 추상이 뭐예요? 추상은 뺄 추자를 써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엑기스만. 중요한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상왕을 만들면 돼. 그러면 추상의 가장 백미는 뭐냐? 시입니다. 시를 적을 수 있다? 얘는 벌써 추상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상화 뭐예요? 추상화 간딘스키가 그린 나무라는 그림을 보면 검은색 빨간색 칸만 있어요. 근데 그게 나무래요. 왜 그럴까요?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니까 뭐가 있더라? 한건 비율이 있더라. 나무가 두 번째 가지를 펼칠 때는 1대 2.5대 6으로 나누는 비율이 있더라. 잎이 나오는 것도 그 비율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서 발견한 건 뭐예요? 이 한건 비율이니까 내가 화면에다가 한건 비율을 설명하는 거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추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추상 능력을 키우는 거는 컴퓨터가 못해.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추상 능력을 키우는 이제 뭐가 뭐냐? 패턴이 보여요. 네 번째가 패턴이. 패턴은 뭐냐?
우리 어릴 때 집집마다 장판 있잖아요. 장판에 무늬가 있어요. 그 장판을 넉넉히 보면 뭐예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걸 삐딱하게 보기라고 그래요. 똑같은 무늬라도 요렇게 보면 이상하게 사람 얼굴이 보여. 요렇게 보면 다른 사물이 보여. 똑같은 패턴인데 삐딱하게 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발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베토벤의 유명한 곡, 정말 저같이 음악의 문외한도 너무나 잘하는 베토벤의 음악이 뭐예요? 제목이? 운명. 운명의 가장 테마 한 소절은 뭐예요? 빠바바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추상일까? 뭔가 자연에 있는 한 이야기를 추상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건 수베르트 음악에 나오는 거예요. 번개를 묘사할 때, 내성 병력을 묘사할 때 빠바바밤을 썼어요. 근데 운명은 이 음악의 변주에 계속 맞아요.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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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계속 반복이에요. 뭘 찾아낸 거예요? 하나의 추상을 가지고 조바꿈을 했다가 위치 바꿈을 했다가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음악가가 된 거예요. 추상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3가지의 사고 기능을 만들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10번째쯤 가면 체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체득. 체득은 뭐냐? 몸이 배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는 이론으로도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뽀뽀하기. 뽀뽀하기 이론으로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연애 고수가 연애를 가르쳐줘도 다 각자의 비법이 있는 거라고. 우스운 얘기니까 뭐 우습게 들으시고 아이 또 목사님 뭐 저분 또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 엄청난 능력 하나하나 잠재적 능력 속에 바로 뭐예요? 다음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요점 정리합시다. 첫째,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온다? 4차 혁명 산업시대가 온다. 그래서 단순 기능을 했던 일들은 다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제일 먼저 없어진 것은 뭐였어요? 홈플러스의 계산원들이었어요. 그죠? 이제 서빙도 없어져요. 아시죠? 뭐가 돌아다닙니까? 로봇가 돌아다녀요. 일자리를 점점 뺏겨요. 예. 이제는 음식도 요리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까요? 예. 3D 프린터가 만들어요. 그렇게 돼요.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예. 점점 인간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 여러분, 로봇으로 대체될 직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다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인간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예. 자, 이건 뭐예요? 무슨 그림 같아요? 로봇은 일하러 들어오고 사람은 짐 싸서 나가. 25년 하니까 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봇에게 세금을 거두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앞으로 20년 안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굉장한 패러다임이고 또 강력하게 국가에다가 입법을 요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뺏겼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써서 노조가 민달아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기계가 만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소득이 없어져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뭐라 그랬어요? 인구를 5억으로 줄여야 된다. 왜? 70억의 인구는 노동력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젠다를 몰고 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한 명의 똑똑한 천재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전형을 지금 빌 게이츠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로봇의 도입 얘기도 빌 게이츠가 있어요. 로봇을 기억하는 얘기는 뭐냐? 현대자동차에 가면 공정이 만공정이에요.
근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되면 공정이 1000개로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연기관이 배터리 안으로 교체되면 부품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사람의 손이 아니라 90% 가까이를 로봇가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일자리를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로봇 하나하나를 한 공정으로 계산해서 한 로봇에게 갑근세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에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이제 귀족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면 인공지능 좋다. 로봇 좋다. 하지만 그런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 것을 인별로 나누어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거둬서 국가가 어떻게 해요? 기본 소득을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만들어내야 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입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자니까 방법이 틀린 거예요. 어디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능이 인공지능은 지가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내가 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한한 능력을 뭐로 매게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식을 네가 소유하는 거니까. 그럼 그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를 뭐요? 적어도 30% 정도는 내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들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우리게 되는 거예요. 구글, 유튜브. 유튜브는 특히나 누가 콘텐츠를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저도 유튜브입니다. 근데 한 달 수익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내가 노래하는 대비하면 너무 적어요. 적어도 1000만 원을 줘야 돼요. 왜? 걔들은 900만 원 남겨 먹으니까. 적어도 300만 원은 달라는 거지. 왜? 너희들은 플랫폼만 만들었지 시장만 만들었지 만든 건 나였으니까 너희들이 주식을 수천억 달러고 수천조 가지면 안 된다. 나누라. 이것이 뭐예요? 로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인류 최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거느린 노예를 거느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만들어야 될 사회라는 거죠.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대 기업들은 로봇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예 통제해서 뭐요?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노동력을 빼앗았기 때문에 법으로 제도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똑같이 로봇세를 걷어서 이분에게 500만 원, 이분에게 50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분이 사회에 기여 안 하고 국가에 주는 기본소득 받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국가는 이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 기본소득을 받아서 사회에 공헌했다는 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디지털 점수화할 수 있어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SNS를 사용해도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 마이너스, 선풀을 다는 사람 뭐예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좋은 말을 자꾸 하면 뭐예요? 선풀이 되면 그걸 인공지능 기억에다가 이번에는 1000만 원 드려야 되겠네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럼 좋은 영향은 기준을 또 세워야 되겠죠. 이해가 돼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단순하게 공부 잘해서 그냥 암기 잘해서 시험 잘 쳐서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도록 공부시키면 앞으로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기본소득 타먹는 애가 되는 거예요. 더 뛰어넘었어.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키워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2만 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가능해요. 몇 권이요? 제가 2만 권에서 3만 권 가까이 읽었다고 자부를 해요. 그 어떻게 해서요? 아니 가만히 하루에 한 권 읽으니까 한 권은 보니까 그죠? 1년이면 365권 10년이면 3650권 내가 초등학교 때 봤으니까 50년을 봤어요. 그럼 적어도 2만 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머리에서 뭐가요? 책이 춤을 춰요. 지금도 주제를 주면 보름이면 책 한 권 만들어요. 저는 뭐 음악 영재 이런 영재는 아니지만 글 쓰는 영재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제 책도 많이 쓰지만 또 많이 대피를 요구해요. 그 작게 받아도 대피를 하면 500에서 1000만 원 받아요. 굉장히 아르바이트가 돼요. 그분이 주는 거는 자료밖에 없어요. 그걸 가져와서 보름 정도 갈무리해서 한 달이면 책을 뚝딱 만들어 드리면 깜짝 놀라죠. 응? 며칠 전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을 써라서 보름 만에 써서 원고 넘겼어요. 아마 다음 주 되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 독서의 힘이라는 거죠. 독서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전두엽을 좋게 만들고 시냅스가 계속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의 독서를 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부터 읽혀야 돼요? 만화책부터 읽히면 돼요. 책을 안 보면 만화책부터. 자, 만화책부터 읽게 만들려면 집안에 매스미디어를 없애야 돼요. 핸드폰도 말할 것도 없고. 애를 어떻게 해요? 심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심심한 거예요. 그 심심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뭐라 그래요? 엄마 심심해 죽겠어. 심지어는 어떤 이렇게 말하는 협박을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왜? 심심했어. 알았어. 도서관에 가자. 그리고 내버려 두세요. 응? 그러면 이거 찾아 읽고 저거 찾아 읽다가 책은요 5분이 힘들어요. 5분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줄거리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전두엽의 힘이 집중력. 그래서 책만 잘 읽혀도 ADHD가 고쳐진다 그러잖아요. 그 구미에는 외국에는 모든 도서관마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요. 작가가 와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가면서. 영상이 많은데 못 보여주는 게 아쉬운데. 그럼 애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과 친해지게 만들고. 저도 도서관 키즈예요. 예, 학교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책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독서로만 끌고 갈 수 있으면, 그래서 애들이 독서를 즐거워하고 적어도 한 주에 한 권 정도는 읽어내는 식으로. 그리고 포도 있잖아요. 포도 부치기에서 요거 다 채우면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안 읽으면 어떻게 해? 오늘 엄마가 읽어줄게. 그래서 절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즐겁도록 아이들과 책과 친하게 만들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호강시키는 날이. 진짜예요. 저는 애들 셋을 다 영재를 키워가지고 박사 의사인데 한 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다들 보내는 거예요. 아유, 지금 호강한다니까. 진짜예요. 이제 며느리까지 들어오면 이제 그놈도 이제 100만 원 주겠지. 그러니까 지금 맞벌이 한다. 지금 돈보다 관심 가지지 말고 지금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우리 애기들에만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 시간이 결국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보면요. 다 돌려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애착이 많은지 몰라서 새 놈이 매일 전화 와요. 또 가족 카톡방 있잖아요. 이 가족 카톡방이 늘 그냥 사진과 동영상으로 차고 넘칩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저녁마다 영상으로 통하면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외롭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이제 50만 지나면 여러분이 다 자녀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애들을 애착해 해주냐에 따라서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독서 이꼴 애착이다. 애착이 독서로 이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퀴즈!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두엽, 시냅스가 늘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 예, 뭐요? 맞습니다. 박수! 자, 나머지 상은 도서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열강해 주신 김지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